5년 가까이 이어졌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잃어버린 삼성의 9년, 특히 검찰의 무차별 기소, 무차별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꽤 높아진 것 같은데요. 과거 이복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금감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소 결정을 하고 그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어쨌든 근거를 제가 작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러 불분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일선에서 했던 이복현 당시 검사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사과 목소리 들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부당합병 피해 없고 회계처리 정당하고 허위공시 왜곡됐다. 대략 보니까 2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데, 이게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지만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전부 무죄라고 하는 게요. 1심도 전부 무죄, 항소심도 전부 무죄,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8년 11월 14일에 금감원 밑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을 받고 그 12월 13일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물산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혐의가 어떤 거였냐면 이재용 회장이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1심하고 항소심까지 어떤 결정이 있었느냐? 합병이 있었고 그 합병이 이재용 회장한테 유리했던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정당한 절차 같은 것들을 다 거쳤고 이 합병이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그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1심과 항소심까지 이제 무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2020년 6월 26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그 다음에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무시하고 9월 1일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뭐 이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항소심까지도 무죄가 나왔으면 그럼 더 이상 상고하지 말고 그때라도 이제 뭐 뒤늦게라도 검찰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재판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기어이 상고를 해서 오늘 이제 무죄 판결이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그룹인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HBM 등등 해가지고 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 역할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 검찰의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당시 뭐 이복현 수사팀장인가요? 지금 이복현 전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직을 따르지 않았던 게 가장 검찰의 여러 실책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9년 만에 이재용 회장이 사법 족쇄, 사법 리스크를 벗어냈는데, 그 9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등등 이제 굴제 반도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삼성은 그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삭제인데 문제는 이제부터일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9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9년이 아니고 세계 정말 이 IT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9년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일본보다 앞서서 반도체를 이건희 회장이 정말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반도체 강국으로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 9년 동안 이재용 회장이 이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이 사법적인 심판을 들으면서 거의 매주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세계의 어떤 빠른 움직임을 체크하거나 또 하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굴기를 해서 결국 TSMC가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나서서 AI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에서 원래 하고 있던 이 HBM 이 반도체 연구팀들이 사실상 이제 그대로 SK 하이닉스로 옮겨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당시에 AI 칩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삼성의 어떤 굴기가 사실상 9년 동안 완전히 중단된 거거든요. 자, 딴 걸 떠나서 물론 불법이 있으면 처벌받아야겠죠. 예. 근데 아까도 이 정혁진 변호사 설명을 했지만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으로 이거는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시에 이복현 팀장이 끝까지 기소를 고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소가 됐고 1심, 2심 전부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삼성이라는 곳이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 무죄가 됐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본인 금감원장 잘해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간 벌어졌던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책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버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다 낭비한 것 같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사법 족쇄를 털어낸 삼성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글쎄요, 세상이 좀 그 10년 사이에 많이 반도체 굴기 AI에 여러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